이제 HTML, CSS 작업을 마쳤으니 자바스크립트로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화면에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클래스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 문법은 문법적 설탕이라고도 불리며 기존 프로토타입 기반의 상속 메커니즘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프로토타입 체이닝에 의해 인스턴스나 메서드가 동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보면 클래스로 person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생성을 했고 constructor라고 해서 생성자 영역에서 name과 age를 받아서 현재 person 인스턴스의 name과 age로 각각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new person 해가지고 이름과 나이를 받아서 각각 할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서드를 각각 선언을 하는데 getter와 setter라고 해서 가져오기만 하는 메서드와 할당만 하는 메서드를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tatic 메서드는 new 키워드로 이렇게 생성자로 원래는 선언을 해줘야 이 내부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생성자의 생성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static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static 메서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 문법을 사용해 볼 수 있겠는데 person이라는 지금 현재 선언된 키워드에 상속을 받아서 employee라는 클래스를 재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employee는 기본적으로 person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상속을 받기 때문에 슈퍼 문법에 의해서 super.sayhello라고 해주시면 이 콘솔 로그가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호출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클래스 문법은 호이스팅이 되지 않는데 이는 선언적 함수와는 다른 점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언을 해야 되고 이는 코드의 논리적 흐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릭트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스트릭트 모드가 항상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weather.js 대신에 클래스 example.js를 호출해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콘솔 탭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생성자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say hello로 호출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민이고 38살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 콘솔 로그로 person 1.info를 호출했는데요. info 같은 경우는 getter 메서드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성을 바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서드 형태로 호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getter 메서드에서 이 값이 리턴이 되겠죠. 이름과 나이가 노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이 객체에다가 바로 setter로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40채로 변경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 생성자 person 1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호출해서 이 person 1에 대한 어른인지를 여부를 이제 스태틱 메서드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세를 넘기 때문에 true로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나이를 10으로 할당을 했다면 false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이제 상속을 받은 employee를 생성자로 선언을 하고 say hello에서 super.say hello가 호출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모 메서드인 say hello 메서드가 호출되고 그리고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콘솔 로그를 한 번 더 호출하고 있는데 저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weather.js로 다시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스크립트를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UI를 동적으로 API를 받아와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용법에서 배운 대로 weatherApp 클래스를 사용해서 생성자로 new 키워드를 붙여서 초기화를 해주는데 윈도우 애드 이벤트 리스너 로드 상태일 때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리소스가 모두 로드된 상태에서 생성자로 시작을 해줍니다. 결과를 보면 비디오가 로드된 상태에서 최초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고난 요청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고난 요청에 따라서 현재 위치를 받아오고 이 현재 위치에 따라서 API를 호출해서 결과로 날씨 정보를 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클래스 용법 내부에 dis.init이라는 현재 dis는 현재 객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클래스에 이 클래스 객체의 init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dis 캐시 엘리먼트 쪽을 살펴보면 dis.elements라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이 엘리먼트에다가 util 함수인 get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 엘리먼트들을 객체 내의 속성의 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initialize component dis.ui라고 해서 현재 인스턴스의 UI 객체에다가 weather UI 클래스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엘리먼트들을 전체를 넘기는데요. weather.js에서 선택해서 넣어두었던 이 네임들을 설정을 한 겁니다. 다시 여기에서 엘리먼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게 되면은 현재 전체 엘리먼트 객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용
사용을 할 때 엘리먼트 네임에 뭐 템프다 이렇게 했을 때 업데이트 엘리먼트 콘텐츠를 가보면 이 엘리먼트 네임에 어떤 텍스트 콘텐츠를 넣게 되는 기능을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get 엘리먼트를 해옵니다. 이 get 엘리먼트가 결국 이 this 엘리먼트, 결국 weather.js에서 이렇게 선언되어 있던 인스턴스를 그대로 넘긴 데이터에서 엘리먼트 네임을 찾아서 리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먼트의 텍스트 콘텐츠를 업데이트한다 라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this.ui를 이렇게 생성자로 선언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놓는 의미는 결국 이 weather.ui 클래스에 있는 다양한 메서드들을 모두 사용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this.ui를 초기화를 하고, 이벤트 핸들러도 마찬가지예요. 생성자로 정의는 했지만 이 이벤트 핸들러에 있는 다양한 메서드들을 여기서 결국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 핸들러에 this를 전체를 넘겨서 생성자로 선언된 내용을 인스턴스로 할당을 해서 결국 weather.js에서 조립품들, 각각 모듈들을 가져와서 한 곳에 모아서 호출을 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오 백그라운드도 그런 용도이고 시티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config.js에 전체적으로 상수값들을 나열을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쓰게 되는 상수값들 선언해놓고 사용하는데 시티리스트, 객체 리스트를 넘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his.ct 렌더를 통해서 화면에 일단 렌더를 시켜놓는데요. 그런 용도로 initialize components 메서드를 만들고 호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initialize weather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 먼저 이제 show loading messag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죠. 이 weather UI.js에 선언된 show loading message는 이 loading이라는 메시지 로딩이라는 선택자의 현재 위치를 받아오는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딩 상태를 메시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show loading message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를 받아오는 중이라고 먼저 메시지를 노출을 하고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를 가져오는 게 목적이 되겠죠.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또 따로 만들어서 스태틱 메서드로 바로 이제 생성자를 생성하지 않고 호출했어요. current 로케이션을 받아와서 구조분해 할당으로 위도 경도를 이제 각각 할당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ather.js 파일에 로케이션 매니저 클래스 내부에 get current lo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get current location은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성자 없이 호출을 했고요. 비동기이기 때문에 프로미스로 리턴을 하게 되는데,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내비게이터의 지오로케이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지오로케이션 지원이 되지 않으면 리젝트 상태로 리턴을 해주고, 내비게이터 지오로케이션에 current position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브라우저의 메서드거든요. 그래서 지오로케이션에서 current position을 가져오는데, 그 포지션 값을 리턴을 받으면 이제 그 값을 객체로 다시 삽입을 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리졸브 처리를 하게 되면 성공값이 포함이 되겠죠. 호출을 했을 때도 타임아웃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만큼 가질지를 상수값에서 가져와서 선언을 하고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성공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리졸브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await로 받게 되면 위경도를 바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경도를 받아서 get weather by code, 날씨 정보를 코드 정보 기반으로 가져오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코드 경로 기반으로 받아오는 메서드는 마찬가지로 try catch로 에러 처리를 할 수 있겠고, weather API라는 또 클래스를 만들어서 스태틱 메서드로 패치 웨더 데이터,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오픈 웨더맵 API 키를 받아와서 브라우저의 패치 API를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받아오는 동작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경도를 넣고 현재 스테이트 매니저의 유닛, 현재 단위가 뭔지, 단위라 그러면 지금 섭씨 단위와 이 임페리얼 단위라고 그래서 영국식 단위가 있거든요. 상태 값을 넘겨서 호출을 할 거예요. 왜냐면 화씨 기준으로 검색을 했을 때 화씨 기준으로 API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값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할당을 하고, 현재 최초 값은 메트릭인 섭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패치 웨더 데이터, 이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스태틱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는데, 이 쿼리 값에 위도 경도가 넘어왔어요. 위도 경도가 넘어와서 빌드 URL을 할 건데 그대로 쿼리로 넘겨서 지금 위 경도로 넘어왔겠죠. 그러면은 현재 if문에서 리턴 처리가 될 거고, 베이스 파람스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게 될 텐데, 그 값은 이제 상수값으로 선언해 놓은 API config 내부에서 베이스 URL API 키 랭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닛 값은 이제 따로 들어오니까 화씨냐 섭씨냐 이 단위를 이렇게 할당을 하고, 앱 아이디는 여러분이 발급받은 API 키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랭 값 같은 경우는 KR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가 상수로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수로 선언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API에서 한국어가 제공이 된다면 한국어로 리턴을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빌드 URL을 통해서 위도 경도 기반의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URL을 만들고, 실제로 브라우저의 패치 API를 사용해서 호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버트 컨트롤러라는 것을 사용해서 요청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전 요청 같은 경우는 취소되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버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API를 막 악용해서 계속 매크로로 반복적으로 호출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횟수가 금방 제한 사항에 도달을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인데 어버트 컨트롤러라는 이 브라우저가 지원을 해주는 생성자를 사용해서 컨트롤러 어버트라는 걸 시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타임아웃 값으로 10초 안에 여러 번이 호출이 되면 그 어버트를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널 값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 API를 호출할 때 객체 옵션 값으로 이 시그널을 같이 보내서 언제든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패치 API를 호출해서 값을 정상적으로 받아왔다면 허용을 해볼게요. 커런트 포지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이렇게 위경도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는 이 API의 응답값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면 response.json이라고 해서 이 패치 API 같은 경우는 JSON 메서드를 한번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JSON으로 파싱한 결과를 리턴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상태 코드와 함께 에러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났을 때 요청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요청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 에러의 객체에 넘어오는 값이 어버트 에러이면 요청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를 노출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날씨 정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치 웨더 데이터를 해서 받아오는 응답 값을 웨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는데 스테이트 매니저의 업데이트 웨더 스테이트라고 해서 캐싱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울이라는 요청이 똑같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캐싱을 해놓고 만약에 마지막 요청한 캐시 키가 동일하다면 그 동일한 키를 사용하도록 REST 리퀘스트 CT를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웨더 스테이트를 하게 되면 상태값을 저장해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웨더 객체를 정상적으로 API를 호출해서 받아왔으니까 디스플레이 웨더를 해서 화면에 노출시켜 줘야겠죠? 혹시나 엘리먼트에 서치 인풋에 밸류가 있다면 이제 비워주고 디스플레이 웨더를 호출을 해서 이 웨더 정보를 같이 넘겨서 업데이트 웨더를 호출하는데 보시면은 이 웨더 정보를 디테일즈를 받아와서 지금 디스트럭처링 했죠? 구조 분해 할당을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정보들 웨더 디테일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메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도를 업데이트 해주는 메서드 온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고 그리고 CT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메서드 CT 정보를 이렇게 컨트리랑 같이 보여줄 수 있겠고 그리고 로컬 타임 시간을 보여주는 뉴데이트로 이 받아온 데이터와 타임존을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시간을 표시를 해줄 수 있겠고 이 포매트 타임을 사용해서 현재 한국 시간 기준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웨러 아이콘 표시를 해야겠죠.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아이콘 코드를 넣으면 되겠죠. 아이콘 코드는 미리 API 응답값이 01D, 01N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콘을 그에 맞게끔 저장을 미리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겠고 그리고 업데이트 웨더 디테일스라고 해서 하단 푸터 영역에 보여주는 바람이나 이 메인 객체에 들어가 있는 온도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줄 건데 윈드 스피드 유닛은 임페리얼이랑 메트릭이 있다고 했는데 영국식, 미국식이랑 우리가 자주 쓰는 섭식 방식이랑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는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표시할 때도 윈드 객체의 스피드는 숫자만 오기 때문에 스테이트 엘리먼트 위드 유닛이라는 메서드를 작성을 하고 이 업데이트 엘리먼트 컨텐트에서 이 밸류랑 유닛을 같이 노출하기 위해서 이런 메서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바람의 색이나 이런 것들은 유닛에 맞게끔 노출을 하고 그리고 압력 같은 경우는 헥토파스칼로 표시를 하니까 이 메인.프레셔 값을 가져와서 그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웨더 데이터로 받아온 값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타임존이라든지 아까 웨더 데이터 안에 어떤 아이콘이 표시될지 이렇게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한국어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온흐림이라는 한국어 기반의 데이터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을 해준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노출되게 되겠습니다. API 호출을 했는데 만약에 API가 에러가 나게 됐을 때는 에러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API나 뭐 업데이트 웨더 스테이트를 하다가 에러가 났을 때 이 에러 객체가 불려지게 되고 디스플레이 에러 메서드를 만들어서 에러점 메시지를 노출해 주도록 합니다. 이 에러 메시지도 직접적으로 리턴을 할 때 계속 노출하는 것보다 일정 시간만 노출하면 될 것 같아서 이 토글 엘리먼트 비저빌리티라고 해서 이 오퍼시티 1로 바꾸고 셋 타임 아웃으로 이 특정 듀레이션 뒤에는 다시
다시 오퍼시티 0으로 바꿔줍니다. 옵셔널하게 이렇게 에러 디스플레이 타임아웃 값을 3초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3초 뒤에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빌드 URL로 URL을 만들 때 인코드 URI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요. 인코드 URI 컴포넌트는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함수로 URL에 사용될 문자열을 인코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URL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문자들을 안전하게 인코딩하여 URL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싱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기술인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API 리소스 등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기술 같은 경우도 캐싱 데이터를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를 줄여줄 수도 있고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GPS 신호가 약한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초반에 이렇게 사용자 권한을 요청을 하고 이번에만 허용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좌표 기준의 날씨를 잘 노출하고 있습니다.